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상에 버추얼 머신을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리눅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하나의 머신에 여러 가지 운영체계를 설치한 후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운영체계를 사용할 때마다 매번 현재 사용 중인 운영체계를 셧다운하고 필요한 운영체계를 리부트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버추얼 머신이며 현재 VMware나 패럴레이즈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로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오라클 버추얼 머신인 버추얼박스의 경우 프리 소프트웨어이고 소스 코드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버추얼 머신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그 위에 리눅스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서 윈도우즈 상에서 리눅스를 시스템 재부팅 없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합니다. 리눅스의 경우 반도체 설계 시스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계이며 인베디드 시스템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맥 OS나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도 이 유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공학과의 여러 과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구글 링을 통해서 버추얼박스를 설치하는 방법과 우분투 18.04를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버추얼박스를 윈도우즈 상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서치해보죠. How to install VirtualBox on Windows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와 같이 버추얼박스를 윈도우즈 7, 8, 10에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글이 올라와 있군요. 이것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버추얼박스를 윈도우즈 상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군요. 먼저 버추얼박스를 다운로드 해 줘야죠. 그래서 해당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버추얼박스를 버전별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준비된 웹사이트가 있고요. 최신 버전이 6.0.4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버추얼박스의 설치 소프트웨어들이 각 호스트 머신 타입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호스트 머신이 윈도우즈니까 이와 같이 버추얼박스 6.0.4 128.413 win.exe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가 시작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버추얼박스 익스텐션 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0.4의 익스텐션 팩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 두 개는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다운로드 되는 동안 리눅스 설치 방법에 대해서 역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탭을 열고요. How to install 우분투 18.04 on VirtualBox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죠. 그 중에서 여기 첫 번째 나온 글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버추얼박스가 설치된 후에 새로운 클라이언트 머신을 생성시킨 방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상에서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역시 리눅스를 다운로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포인터를 쫓아가서 리눅스를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리눅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들어갔군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고요. 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 머신의 타입에 맞추어서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시간이 걸리므로 제가 미리 다운로드 했던 파일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파일들은 이 폴더에 모아놨고요. 먼저 버추얼 머신 설치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창이 열렸고요.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설치 위치를 묻고 있는데 기본 위치로 잡겠습니다. 인스톨 될 옵션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인 선택 사양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워닝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톨 준비가 다 돼 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인스톨 버튼 눌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좀 시간이 걸릴 텐데요. 중간에 시스템 프리빌리지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와 같이 팝업 창이 열려서 묻습니다. 설치하겠다고 클릭하고요. 계속 진행합니다. 이번엔 네트워크 어댑터를 설치할 건지 묻고 있네요. 역시 그대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설치 여부도 묻고 있네요. 이러면 설치가 모두 다 끝났고요. 이때 설치 후에 버추얼박스를 띄울 것인지 묻고 있죠.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버추얼박스가 열립니다. 여기 이렇게 벌써 열렸군요. 자, 다음
버추얼박스가 설치된 후에 진행될 내용은 익스텐션 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익스텐션 팩 설치 방법을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박스에서 파일 메뉴로 들어가면 환경 설정이 있고요. 이것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환경 설정 창이 열립니다. 이때 왼쪽에 나오는 탭 중에서 확장, 익스텐션이죠. 이것을 선택하면 이와 같은 창이 열리고요. 이때 오른쪽에 녹색 플러스 기호가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된 익스텐션 팩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이때 미리 제가 다운로드한 파일을 이와 같이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운로드 폴더 상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열기 버튼을 누르면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창이 열리고 설치를 누르면 이와 같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창이 열립니다. 이걸 스크롤 다운 하면은 여기 있는 두 개의 버튼이 활성화되고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완료된 것이죠. 자, 이제 리눅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까 열렸던 창으로 되돌아갑시다. 다시 올라가서 이 리눅스를 다운로드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들 다운로드가 다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된 파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버추얼 머신을 하나 생성시켜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생성시킬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제가 진행하는 방법을 쫓아서 하면 되겠죠. 새로 만들기를 누른 후에 운영체계 이름을 정합니다. 저는 우분투 18.04로 하겠습니다. 폴더 위치는 기본적인 유저 폴더 안에 있는 버추얼박스 VMS 폴더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메인 메모리 크기는 2048로 하겠습니다. 가상 하드디스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분투 18.04의 경우에는 40기가 정도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들기 버튼 누르고요. VDI 타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크기는 동적으로 점점 커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크기는 10기가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40기가로 하죠. 만들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버추얼 머신 생성이 끝났고요. 이어서 우분투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 생성된 버추얼 머신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때 설치 디스크 파일을 묻게 됩니다. 그것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볼까요?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이때 설치 광 디스크 파일 위치를 묻습니다. 이미 다운로드한 파일을 선택하면 되겠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때 마우스와 키보드 통합 지원에 의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일단 전부 닫아두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진행되는군요. Try 우분투를 누르지 말고 Install 우분투를 누르십시오. 키보드 레이아웃은 English US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Continue 버튼을 누르고요. 설치될 앱은 Normal Installation,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다운로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ontinue 버튼을 누르고요. 디스크는 새로 생성해 놓은 것이니까 처음에 지우고 해도 좋겠죠. Install Now를 누르고요. Continue 버튼을 누릅니다. 시간대를 묻는 창이 열리고요. 현재 제대로 잡혀져 있죠. Continue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시스템 이름과 기본 유저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치면 되겠습니다. 저는 교순김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컴퓨터 이름은 우분투로 하겠고요. 유저 이름은 K킴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사용하여 컴퓨터 이름과 사용자 이름을 정하십시오. 패스워드는 지금 정하면 되는데 2번 쳐 넣어 주어야 하고 이 패스워드는 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나중에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 패스워드를 2번 입력하겠습니다. Continue 버튼 누르고요. 이제 인스톨이 진행이 됩니다. 중간중간 우분투 18.04의 새로운 피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설치가 다 끝났군요. 이제 리스타트를 시키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제 리스타트가 되겠죠. 메시지는 닫고요.
자, 이제 부팅이 완료됐군요. 로그인을 해볼까요? 아까 입력했던 패스워드 기억하죠? 그것을 패스워드로 넣어주고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가 부팅됐군요. 처음에 소개하는 창이 열리고요.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으로 종료됐고요. 자, 이제 리눅스가 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부팅이 되자마자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시도하고 있군요. 인스톨 해두죠. 인스톨을 위해서 루트 패스워드를 묻고 있죠. 아까 입력했던 패스워드 잊지 않고 있죠. 입력해서 허용하도록 합시다. 현재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여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창이 숨겨져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꺼내 놓도록 하죠.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죠.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머신이기 때문에 실제 PC에서 돌아가는 속도보다 많이 느립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렸다가 차근차근 다음 스텝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리부팅을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지우고요. 리부팅이 진행됩니다. 리부팅이 완료됐군요. 이제 로그인을 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리눅스 사용 준비가 됐군요. 추가적으로 해줘야 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리눅스 설치는 완료됐고요. 버추얼박스 게스트 에디션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로 들어가 보면 버추얼박스 게스트 에디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진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터미널을 하나 열어야겠군요. 액티비티를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이때 텀을 칩니다. 그러면 터미널이 보이고요. 이걸 선택해서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텍스트 창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조금 눌러서 이동시키면 적절한 크기로 바뀔 겁니다. 됐죠? 자, 이 창에서 DKMS라는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이때 sudo 명령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해당 명령이 시스템 프리빌리지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sudo 하고 apt-get 명령을 실행시키는데 이때 DKMS를 인스톨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를 다시 묻게 되죠. 로그인 패스워드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설치해야 될 패키지가 나타나고 yes나 즉 y나 엔터를 치시면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다 된 것 같군요. 아직 남았나요? 자, 이제 DKMS 패키지가 설치되었고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버추얼박스 게스트 에디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 방법이 나와 있죠. Devices 밑에 Insert Guest Editions CD Image를 선택해서 CD를 리눅스에서 보이도록 하고요. 그때 그것을 열어서 실행시키도록 하면 게스트 에디션이 들어가게 되죠. 자, 해봅시다. 먼저 장치에서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 삽입을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CD가 보이게 되고요. 이때 수작업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캔슬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위치가 미디어 밑에 유저네임 밑에 CD 네임이기 때문에 그 위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d/media 유저는 k킴이었죠. 그 다음에 cd 네임은 vbox. 여러분들 탭을 쳐주시면 이름이 자동으로 확장돼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위치로 들어가서요. ls를 해보면 이때 vbox linux editions.run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시 이와 같이 sudo 명령을 통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sudo vbox linux editions.run 이렇게 탭을 치면 자동으로 확장돼서 입력이 되죠. 이걸 실행시킬 때 패스워드를 묻지 않습니다. sudo 명령은 처음 실행할 때만 패스워드를 물어보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실행됩니다. vbox linux edition이 추가되고 있고요. 역시 시간이 걸리는군요. 네, 완료됐군요. 이 창을 좀 움직여 볼까요? 이와 같이 리사이징을 할 경우에 그 안에 있는 게스트 OS가 자동으로 윈도우에 맞춰 화면이 커지게 됩니다. 다음 진행될 일은 버추얼박스 게스트 에디션을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버추얼박스 게스트 에디션이 업데이트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노티파이어가 레포트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 뒤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업데이트가 노티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고 그 다음을 진행해 보죠. 다음은 쉐어드 폴더를 셋업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 쉐어드 폴더는 현재 호스트 OS인 윈도우즈하고 게스트 OS인 리눅스 간의 파일 폴더 혹은 디렉토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운영체제 간의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때 게스트 OS 창에서 장치 메뉴를 선택한 후 Shared Folders를 선택하고 Shared Folders Settings 메뉴를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팝업 창이 열리게 되고 이때 버튼을 이용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폴더를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생성시키면 됩니다. 그럼 진행해 볼까요? 여기 장치 메뉴에서 공유 폴더 메뉴 그리고 공유 폴더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창이 열리고요. 이때 새 공유 폴더를 추가하는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게 됩니다. 폴더 경로는 기타를 선택해서 바탕화면에 쉐어라는 폴더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지정하게 됩니다. 이 폴더가 지금 존재하는데 없을 때는 새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자동 마운트가 되게 한 다음에 마운트 포인트는 미디어 밑에 K킴 밑에 쉐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팅할 때마다 자동 마운트 되도록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공유 폴더 하나가 새로 생성돼서 윈도우즈와 리눅스가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죠. 그럼 이와 같이 쉐어라는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 윈도우즈에 있는 쉐어라는 폴더 안에 지금 현재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에 윈도우즈 상의 다른 폴더 상에 있는 파일을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파일을 복사해다 놓으면 이제 리눅스에서도 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공유 폴더를 액세스하려면 리눅스 상에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스텝으로 나와 있는데 쉐어드 폴더를 마운트 하는 것인데 사실상 오토 마운트로 리부팅 할 때마다 자동 마운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운트 자체보다도 마운트된 폴더를 즉 디렉토리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군요. 유저 모드라는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자기 유저 어카운트를 vbox sf 그룹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시켜야 되는데 터미널을 열고요. 터미널에서 sudo usermod -a-g vbox sf kkim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쉐어라는 폴더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 윈도우즈에서 넣어줬던 두 개의 파일이 리눅스에서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닫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것은 PC에 꽂은 USB 메모리를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Access USB Driver on VM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게스트 버추얼 머신에서 디바이스 메뉴로 들어가서 USB 메뉴를 선택한 후에 거기에서 액세스하고 싶은 USB 메모리 이름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바탕화면에 해당 디바이스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클릭하여 내용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해볼까요? 장치에서 USB 하면 현재 버바팀 스토어 앤 고 USB 메모리가 있고요. 이것을 선택하면 지금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네, 이제 사용 준비가 완료됐고요. 나타나지 않고 있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USB 장치를 추가할 수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USB가 있고요. USB 3.0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먼저 셧다운 시키고 이 값을 변경해 보죠. 설정으로 들어가서 USB 3.0 컨트롤러를 이네이블 시킨 후에 확인을 누르고 다시 시작시켜 보겠습니다. 로그인 하고요.
장치에서 USB 버바팀 스토어 앤 고 선택했습니다. 예, 이제 해당 디바이스가 바탕화면에 나타났죠. 이것을 열어보면 폴더들이 있고요. 파일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습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USB에 저장했다가 집에 가서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의 결과를 역시 USB에 담아 갖고 와서 학교에 있는 PC에 복사해서 발표할 수 있게 됩니다. 텀을 하나 열어서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현재 미디어에 K키 밑에 버바팀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USB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과 폴더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을 복사하거나 혹은 리눅스에서 작업한 내용을 이 USB에 복사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정에 있어서 몇 가지 조정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풀스크린 모드하고 심리스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비디오 메모리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면이 까맣게 나오는 문제가 있죠. 또한 노트북을 포함한 대부분의 PC들은 멀티코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도 프로세서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쓸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빨리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프로세서의 개수를 지금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최대 8개까지 되어 있죠. 2개로 늘려주고 디스플레이에 가서 메모리가 현재 16메가로 잡혀져 있는데 32메가 정도로 크게 잡아주면 풀스크린 모드와 심리스 모드가 제대로 동작하게 될 것입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다시 시작을 하죠. 메시지는 없애버리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이제 로그인 하겠습니다. 먼저 풀스크린 모드로 들어갈 텐데 캡처하고 있는 화면이 풀스크린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져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보기에서 전체 화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중앙 화면만 지금 보일 텐데요. 그 이유는 메뉴바가 화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하단에 보면은 메뉴바가 있는데 거기서 보기 메뉴에서 전체 화면 모드를 다시 선택하면 화면이 다시 작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요건 리사이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심리스 모드의 경우에는 터미널 같이 윈도우를 하나 열어준 다음에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터미널을 하나 열어놓고요. 보기에서 심리스 모드로 들어가면 현재 열어놓은 윈도우만 이렇게 다른 윈도우즈 윈도우와 같이 섞여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파일에서 뉴 윈도우를 하면 이렇게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윈도우즈 윈도우하고 리눅스 윈도우가 서로 이렇게 같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빠져나가려면 지금 현재 화면 바뀌지만 하단에 메뉴 바가 있고요. 거기서 보기에서 심리스 모드를 다시 선택하면 이와 같이 크기 조정이 가능한 윈도우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을 위치를 이와 같이 사이즈를 조정해서 다시 원상복귀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것으로써 윈도우즈가 탑재된 PC상에서 오라클 버추얼 머신인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 리눅스 최신 버전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